전설적인 홈런왕 베이브 루스를 알 겁니다. 통산 714개의 홈런을 쳤고 2212 타점을 기록했죠. 그는 타자로서뿐만 아니라 투수로서도 빼어난 기질을 보였는데 94승 46패를 기록했고 방어율도 한 게임에서 2점 이상을 빼앗기는 일이 드물었죠. 그런데 이런 화려한 기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의 삼진 기록이죠. 그는 홈런 수의 2배에 가까운 1330번의 삼진을 기록했어요.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삼진 기록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고 하죠. 공을 배트에 갖다 맞추는 정도로는 홈런을 칠 수 없죠. 자신의 힘을 배트에 집중시켜서 온 힘을 다해야 홈런을 칠 수 있어요. 그렇게 힘껏 스윙을 하다 보면 삼진은 따라다니게 되죠. 삼진의 숫자가 많을수록 홈런도 많아지는 것이죠. 그가 삼진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배트를 힘껏 휘두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전설적인 홈런 기록은 물론이고 평범한 야구선수로서의 생명마저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배우는 데 있어서도 홈런과 삼진의 관계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배우기를 수없이 시도하다 보면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아지는 법이죠. 게다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이 부끄러워 배우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정말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지고 마는 거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쉽게 배울 수 있는 사람이죠. 자신에게 솔직하면 배움은 당당해지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 공부할 수 있죠. 하지만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배움의 기회가 많지 않죠. 기회가 찾아오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아는 척하느라 배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 당신의 전문적인 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기만 하면 된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말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아니, 사람들은 당신의 말이나 행동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당신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존재일 뿐이다. 오직 당신 혼자만이 당신의 말과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이죠. 이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오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죠.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일 뿐입니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다가 자칫 들키기라도 하는 날이면 큰일이 아닌가요? 그냥 모른다고 말합시다. 마음이 훨씬 편해질 겁니다. 지구를 혼자 어깨에 짊어진 아틀라스처럼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배우지 않으려는 마음이 부끄러운 것이죠. 장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란 무엇인가? 상자를 열고 주머니를 뒤지고 괴를 여는 도둑을 막기 위해 사람들은 끈으로 단단히 묶고 자물쇠를 채웁니다. 그러나 큰 도둑은 괴를 훔칠 때 통째로 둘러매고 가면서 자물쇠가 튼튼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세속의 지혜란 이처럼 큰 도둑을 위해 재물을 모아두는 것과 같다. 라고 말이죠. 자존심을 지켜내기 위해 모르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큰 도둑을 위해 재물을 모아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싶다는 자존심은 우리에게 진리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가는 큰 도둑과 같은 거죠. 진정한 자존심을 되찾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순간에 용감해야 해요. 당신이 부족함을 드러내야 하는 그 순간 용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명심합시다. 그 순간이 중요해요. 둘째,
진정한 자존심은 마음의 상태임을 명심합니다. 진정한 자존심은 지식의 수준이나 권위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 상태를 말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 진리에 대한 사랑 같은 것이 진정한 자존심입니다. 그것을 잃으면 마음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순간에 용감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존중과 사랑의 감정을 키워야 합니다. 셋째, 유머를 사용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유머를 활용해야 해요. 유머가 익숙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과장어법을 사용해야 하죠. 수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할 때에는 나는 물속에서 1미터만 가면 바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껴 라고 말이죠. 혹은 바다가 너무 좋아서 물만 보면 가라앉고 싶어져 라고 말하는 것이죠. 듣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당신도 순간의 부족함을 능청스럽게 넘길 수 있는 거죠. 넷째, 생각한 다음에 답하라입니다. 모르는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답하지 말고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한 역사적 사실에 관한 내용들은 쉽사리 생각해낼 수 없겠지만 사람과 관련된 문제들은 잘 생각해 보면 자기만의 답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말해주면 됩니다.